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지막으로 발표를 맡게 된 이혜원이라고 하고요. 제 발표는 우선 이제 서론, 그 다음에 공부 방법 소개, 그리고 결론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 점수인데요. 저는 오늘 이 자리가 국제 정치 그리고 국제 법 중심의 간담회라고 해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왜냐면 경제학이 너무 낮아가지고.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앞에 두 분과는 다르게 합격 컷 근처로 붙은 케이스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도 여러분들이 다른 합격자분들에 비해서 컷 근처에 붙은 저한테 이제 얻어가실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좀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 뭔가 합격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부가 어느 정도인가, 아니면 정말 딱 시험만을 위한 공부라고 한다면 한 어느 정도인가를 정하는데 제가 좀 참고사항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주변 분들을 보면 저는 이제 공부하면서 본 책들의 가지수도 되게 적은 편이고 공부한 범위도 되게 한정적인 편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왜 공부하시다 보면 주위에서 막 쟤는 저 책도 본대, 아니면 뭐 새로 나온 이 책도 본대 막 하면은 막 이제 나도 이 책도 보고 나도 저 책도 봐야 되나? 막 사야 되나? 이런 불안이 들게 되잖아요. 이제 저도 그랬고. 그래서 오늘 제 발표가 여러분들의 좀 불안을 달래고 향후 공부 계획을 세우실 때 참고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게 제 그 기본 정보인데, 저는 2년 연속으로 베리타스 종합반을 등록을 했어요. 시험을 이제 준비 시작하고 끝까지를 그냥 여기서 하다가 나간 케이스인데, 왜 2년 연속으로 이제 종합반에 들었냐 하면은, 일단 첫 번째로 뭐 선생님들 수업도 제 마음에 들었으니까 이땐 당연히 이제 등록을 했고, 두 번째로는 종합반에 등록을 안 하면 제가 과목마다 어떤 수업을 들어야 될지 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거기에 머리 쓰는 게 싫었고, 또 이제 여러 학원 옮겨 다니는 것도 귀찮았고 이랬기 때문에 연속으로 그냥 종합반을 한 거고, 저는 그리고 불어불문학과라 거의 뭐 시험 관련 정보는 전무한 상태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 방법, 먼저 2차 시험에 관해서 저의 공부 방법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우선 2순환 시기가 2차 시험에 한해서는 약간 이후에 3순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시험 때는 저희가 이제 진짜 답안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답안을 쓰기 위해서 밑작업들을 해놓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왜 그러냐면 3순환이 들어가면 매일 정말 시험을 봐야 되고, 또 만약에 스파르타를 혹시 하시게 되시면 하루에 진짜 2과목을 시험을 보는 날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거의 진짜 맨날 이렇게 그냥 자리에 독서실에 앉아서 시험지 받고 쓰고 내고 또 받고 쓰고 내고 받고 쓰고 내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혹시 막 답안이 잘 써지시나요? 저는 정말 아니었어요. 그래서 맨날 한 단어 쓰고 이거 뭐지? 이러고 한 단어 쓰고 이거 뭐지?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래서 나중에 답안을 잘 쓰기 위해서는 지금 대비를 해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제가 그럼 과목별로 답안을 쓰기 위한 준비라고 하면 그걸 어떻게 했던 건지를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국제정치학인데요. 제가 이제 공부한 책은 신희섭 선생님 교재 그 2권 있잖아요. 첫 번째는 국제정치학 강의, 그리고 수험 국제정치학을 하고, 제가 여기다 쓰는 걸 이제 깜빡했는데, 제가 2년 동안 종합반을 했으니까 뭐 거의 뭐 7, 8순환을 들은 건데, 그 중에서 2순환은 강재명 선생님 강의를 들었어요. 강재명 선생님 책도 있거든요. 그래서 총 3권을 본 거죠, 책은. 그리고 이거 말고 저는 단행본들 있잖아요. 뭐 와이츠 이후나 뭐 국제 분쟁에 의해 이런 거는 참고를 못했습니다. 여유가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다만 시험을 준비한다거나 모의고사 아니면 스터디를 준비하면서 논문을 찾아볼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때그때. 그래서 이거는 좀 참고를 했었지만 또 논문은 뭐 정리를 하거나 따로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네들을 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했냐 하면, 그 답안을 쓰기 위해서는 좀 이론이나 주요 이슈들 있잖아요. 이론 이후에 배우는 안보나 국제 정치 경제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해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순환 시기에. 그래서 여기서 정리라고 하면 그럼 뭐냐, 내가 쓸 걸 문단화 해놓는 거, 아니면 최소한 문장화라도 해놓는 거.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답안을 쓸 때 방어적
현실주의를 몰라서 못 쓰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이제 느낌인지도 알고 들으면 그렇지 하는데 이제 막상 써지지가 않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이론이나 주요 이슈 같은 것들은 한 문단 내지 두 문단 정도로는 정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독립 변수 같은 것들을 확인했다는 거고, 이게 제가 그 정리한 거를 캡처해서 가져온 건데, 이거는 제가 지금 방어적 현실주의에 대해서 정리를 한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두 문단으로 나뉘었냐고 하면, 똑같은 방어적 현실주의가 이제 시험에 나오더라도 문제마다 약간 다르게 써야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첫 문단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방어적 현실주의가 이제 일반적으로 나왔을 때 공격 방어 우위, 그리고 또 균형, 그리고 공격 방어 뭐 구분 가능성, 이렇게 변수를 잡아서 쓸 때는 난 이제 첫 문단처럼 쓸 거다라고 잡고, 그냥 저는 삼순환이나 스파르타 들어가서도 이걸 그냥 갖다 썼어요. 그리고 이 두 번째 문단은 똑같은 방어적 현실주의가 나오더라도 만약에 과두제 이런 거랑 이제 관련 지어서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첫 번째 문단처럼 쓰는 것보다는 잭 스나이더를 가지고 와서 이런 식으로 방어적 현실주의를 쓰는 게 낫겠다 해서 버전을 달리해서 쓴 거고, 이거는. 그리고 여기서 밑줄을 친 거는 독립 변수 이론에, 아니면 그래도 완벽하게 외우는 거 거의 불가능하니까 이 이론을 이제 소개할 때 그래도 이제 빠져서는 안 되는 핵심 키워드 같은 것들을 제가 밑줄 쳐놓은 거고, 제가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이순환 시기에 제가 잘했다고 생각한 것 중에 하나는 모의고사를 꼬박꼬박 봤던 거예요. 왜냐하면 모의고사를 계속해서 보면 삼순환 이제 끝날 때쯤이면 시험지가 정말 엄청나게 쌓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했냐면, 그 쌓인 시험지를 시험 직전에 이론별로 분류를 했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도 순환마다 이제 다양한 문제를 출제하시려고 하시니까 그거를 이제 훑어보면, 뭐 예를 들어서 신현실주의에서는 이런 느낌으로 이런 유형들로 문제가 나올 수 있구나라는 게 보여요. 그러면 이제 그런 이론들마다 어떻게 써야겠다라고 감을 잡는 데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모의고사를 안 보고 그냥 빈 시험지를 그렇게 분류해버리면 너무 이렇게 초면이니까 집중도 잘 안 되고, 그리고 시간이 또 배로 걸려요. 한번 봤던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모의고사를 쓰면 이후에 다시 한번 리라이팅이라고 하죠. 그거를 했었거든요. 훨씬 기억에도 많이 남고 나중에 봤을 때도 훨씬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외교사 얘기를 잠깐 하자면, 국제정치학에서 나오는 외교사가 외교사에 대한 지식이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시험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외교사를 따로 공부하지 않았고 준비를 이제 하긴 해야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삼순환 들어가면 신인섭 선생님이 외교사 부분에서 문제를 되게 많이 출제하시거든요. 그럼 이제 그때그때 이제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 이후에 외교사 특강 같은 것들 선생님들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듣는 걸로 이제 대체를 했고, 또 이제 뭐 스파르타나 이순환, 뭐 삼순환 스터디 같은 것들에서 좀 보완을 하는 쪽으로 그냥 했지, 뭐 따로 시간을 내서 외교사, 세계 외교사 읽고 막 이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국제법인데요. 다음은 일단 이거는 뭘로 공부를 했냐면 이종원 선생님 교재를 썼어요. 그래서 이것도 두 가지죠. 수원국제법하고 그 사례집. 이거는 저는 이제 흔히 말하는 교과서라고 하죠. 정인섭 선생님, 김대순 선생님, 그분 교재는 사긴 샀는데 거의 안 보고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그래서 얘네는 또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제 생각에 국제법은 답안이 늘 서론에 문제점 쓰고 이 문제의 쟁점하고 관련된 국제법 쓰고, 그리고 이거를 문제에 적용하고 그 다음에 결론 내고, 이거가 거의 구조화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저는 이순환에 국제법 내용을 정리를 하자. 그래서 왜냐면 삼순환 그리고 그 이후에 그냥 갖다가 이것도 그냥 바로 이렇게 그냥 갖다 넣어서 쓸 수 있게, 이런 생각으로 국제법 내용들을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좋은 게 뭐냐면, 이종훈 선생님 사례집이 거의 그냥 그대로 갖다 넣어서 쓰면 될 정도로 정말 그렇게 잘 나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외웠고, 근데 다만 이제 저는 그것도 이제 제가 보기 편하게 바꿔보겠다고 또 그거를 또 정리했는데, 선생님이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시간 아깝다고. 그래도 나는 해보겠다. 나는 제시니까. 이랬는데 뭐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그냥 사례집을 외워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리를 어떻게 했냐면, 이것도 이제 제가 정리를 해놓은 걸 캡처해서 가져온 건데, 예를 들어서 국제관습법의 효력에 관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온다 하면 문제 소재 쓰고 로마자 2번에 이거 그냥 갖다 그냥 쓰는 거예요. 1번은 이제 원칙상은 이렇고 2번에 뭐 예외는 어떻다. 그리고 이제 로마자 3번에 그래서 이 예외 요건을 만족시키냐 쓰고, 그냥 4번에 그 문제 해결, 이렇게 그냥 그대로 거의 갖다 썼거든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놓는 걸 이순환 시기에 했습니다. 근데 이거 사실 그 이종훈 선생님 책 내용을 그냥 그대로 옮겨 적은 거라서 그냥 사례집 보셔도 되지 않을까
따로 정리하지 않고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순환 때도 이 정리한 거를 이제 계속 회독해서 이순환 때부터 외워야지 했는데 이제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막상 해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리만 해놓고 외우는 건 삼순환 때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제 했었던 걱정인데 이종훈 쌤 책으로 완전 이제 공부 범위를 한정시키면서 혹시 근데 이종훈 선생님이 다루지 않은 게 나와버리면 어떡하지? 라는 약간 걱정이 들 수 있잖아요. 저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결국에 이렇게 그래도 밀고 나간 건 일단 이종원 선생님 책이 애초에 그 김대순 선생님하고 정인섭 선생님 내용을 이제 요약해서 정리한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만약에 그거에서 벗어난 내용이 나오면 그건 어차피 불이타기 때문에 모두가 쓰기 어려워하는 문제일 거고, 그건 뭐 제 손을 이미 떠난 거고, 그런 생각으로 그냥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는 경제학하고 통합논술인데 보셔서 아시겠지만 경제학은 제가 점수가 워낙에 낮아가지고 앞에 분들이 설명하시는 걸로 충분히 이제 커버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통합논술은 제가 뭐 이순환 시기에는 감히 뭐 공부할 엄두도 못 냈고 삼순환 시기에도 따로 뭐 통합논술을 시간 내서 뭐 준비한다거나 이런 건 하지 않았어요. 이제 다만 국제정치학 스터디를 하면서 통합논술 문제를 다루는 걸로 공부를 좀 보완했고, 두 번째로는 이후에 3순환, 4순환인가요? 들어가면 베리타스에서 통합논술 수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커버를 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1차 공부 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릴 건데, 제 생각에 1차 그 피셋 시험은 피셋 기계되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문제를 받으면 내가 그 미리 정해놓은 루틴대로 그냥 계속 풀 수 있는 거, 그냥 받고 풀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제가 볼 때는 이상적인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그럼 이렇게 되기 위해서 뭐 문제를 양치기 해라 뭐 이런 말은 아니고, 일단 모강 같은 거, 선생님들 모강 같은 거는 꾸준히 시험을 받고 12월 말부터인가요? 주말마다 보잖아요. 시험 법저나 매가 같은 거를 매주 이제 보면서 계속 그거를 이렇게 푸는 방식을 체화하려고 계속 노력을 했어요. 첫 번째는 초시 때 점수고, 두 번째는 이제 제시 때 점수인데, 언어 논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제일 좀 그나마 자신 있는 과목이고, 그래서 처음 이제 초시 때는 조은정 선생님 커리를 따라갔다가 다음해에는 그냥 혼자 했거든요. 다른 모의고사는 이제 풀기만 하고 보지는 않았고 거의 기출 문제만 계속 반복해서 보는 걸로 공부를 했어요. 문제를 한번 일단 풀고 그 다음에 문단별로 주제 한번 생각해보고 전체 주제 뽑아보고 이런 식으로 했고, 한번 일단 먼저 풀고 나서 다시 읽어볼 때는 이거를 표시를 어떻게 하면서 읽는 게 효율적인가, 동그라미를 언제 치고 괄호는 어디에 치는 게 좀 효율적인가를 계속 고민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료 해석인데, 이제 점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제일 자신 없는 과목이 자료 해석이었거든요. 2년 넘게 윤진원 선생님 커리를 따라갔고, 이거는 제가 못하는 과목이니까 선생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윤진원 선생님 상담 열릴 때마다 신청하고 선생님한테 가서 공부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시기 나 모르겠다 이러고 이제 선생님하고 같이 이제 공부 계획 짜고 그랬거든요. 이것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상황 판단은 그냥 길비밥 선생님 커리를 계속 따라갔고, 얘는 이제 기출 문제나 모의고사를 분석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사실 퀴즈 같은 거는 뭐 정형화된 패턴이 없잖아요. 이제 그때그때 새로운 문제가 나오는 것이고 이러니까 저는 이제 그냥 딱 정해진 거, 그게 법조문이잖아요. 그래서 법조문 문제에 집중하고 분석도 법조문 문제 위주로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지금 이제 다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붙은 사람들이. 두 분 이제 공통점을 보면 다 열심히 하신 분들이에요. 정말. 그래서 저도 올해는 정말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거 요즘에 제가 주변에서 많이 받는 질문인데, 모의고사가 너무 결과가 안 좋다, 그래서 막 보기도 싫고 떨어질 것 같고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그 마지막에 스파르타 때는 모의고사가 결코 좋지 않았어요. 거의 30%에 못 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제가 붙었다는 건 모의고사 결과가 바로 이제 또 시험 결과랑 직결되지는 않는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제가 이게 초시 때 그리고 제시 때의 차이점인데, 가장 큰 스터디나 질문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활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스터디 같은 것도 잘 안 했는데, 스파르타에서 만들어주는 스터디나 아니면 뭐 이순환 스터디는 뭐 지금 하기는 좀 힘드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최대한 특히 국제정치학 같은 거 아니면 국제경제법 혼자 하기 힘든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는 좀 스터디를 많이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